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재래식 전력, 특히 육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적화 통일을 위해 계획한 재파식 전술은 이렇습니다. 우선 다연장 로켓과 견인포 수천 문을 동원해 한국의 전방부대와 수도권을 타격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당황하는 틈을 타 북한은 4,0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대규모 기계화 군단을 투입해 속전속결로 휴전선을 돌파합니다. 이후 파주, 동두천, 의정부, 철원 등의 평탄한 돌파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증원이 오기 전에 빠르게 수도권을 점령하는데요. 이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그대로 남하해 적화 통일을 실행하는 것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재파식 전술입니다. 참,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나 북한군의 현실을 아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북한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굳이 저 계획을 하나하나 반박하자면 애초에 휴전선으로 갑자기 대규모의 포병과 기갑전력이 이동하는데 한미 정찰 자산이 이걸 탐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포병 전력이 천운이 따라 타격에 성공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북한 기계화 사단에 남침은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 육군이 서울은커녕 휴전선도 못 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격 헬기는 지상전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공격 헬기에 탑재된 30mm 기관포는 한 발 한 발이 수류탄에 맞먹기 때문에 보병이나 장갑차 따윈 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인데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대전차 미사일 여러 발을 탑재하기 때문에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조차 공격 헬기 앞에서는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현재 최강의 공격 헬기는 미국에서 개발한 아파치이며 한국도 최신형을 3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치 공격 헬기 때문에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수도권 점령은커녕 휴전선을 넘는 족족 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파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납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1980년대 냉전 당시 소련은 무려 수만 대의 전차를 필두로 한 기갑 웨이브로 유럽을 침공할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유럽이 소련에게 넘어가는 꼴을 볼 순 없으나 그렇다고 똑같이 전차로 맞대응하기에는 피해가 막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보병, 기갑전력 가릴 것 없이 쓸어버리며 크게 재미를 본 코브라 공격 헬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더 이상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베트남이 아닌 초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쌍두마차로 군림하던 소련이었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코브라보다 훨씬 발전했으며 대전차전에 특화된 희대의 전차킬러 아파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친 전차킬러는 보병과 기갑, 포병, 방공전력 등 병과를 가리지 않고 지상의 모든 적을 작살내기 때문에 적에게는 그야말로 사신이나 다름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파치의 주 무장인 헬파이어 미사일인데요. 아파치를 전차킬러로 만들어준 헬파이어는 이론상으로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완벽하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실전에서 세계 최강의 전차이며 금강불개의 방호력을 자랑하는 M1A2의 격파에는 실패했지만 그마저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쯤 되면 지옥불이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존 전차 3대장인 M1A2, 레오파르트 2A7, K2 흑표조차 두려워하는 헬파이어를 고작 북한의 T-54, T-62에게 발사하는 것이 좀 아깝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치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그 F-35에 버금가는 전략무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전장 환경 때문인데요. 아파치는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선 한정된 공간에 목표물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탄생 배경이었던 유럽보다 훨씬 작은 한반도, 그것도 휴전선의 기갑전력이 밀집해 있는 전장 환경은 아파치가 자신이 보유한 화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대당 16발의 헬파이어를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36대가 한 번 뜰 때마다 북한군은 576대의 전차가 박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으며 힘들게 이동해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제7기동 군단과 마주치면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대로 북진시에도 아파치의 위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한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것은 물론 미 공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밀집도가 높다는 북한의 방공망은 거의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치는 제7기동 군단과 함께 평양으로 무섭게 북진하여 흩어져서 저항하는 잔존 세력을 각계 격파하며 사냥할 것입니다. 한국에게 있어 아파치의 도입은 이미 2000년대 이후 사형 선고
신고를 받은 지 오래인 북한에겐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에게도 아파치는 매우 위협적인 전력인데요. 이런 아파치의 위상에 만족한 국방부는 40대 추가 도입을 선언했으며 장기적으론 100대 완편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개발사 보잉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에게 아파치의 라이센스 생산을 먼저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북한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먼저 시도했다가 본인들의 뻘짓으로 폭망한 일본도 속이 쓰레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빨리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 시시대 홍콩 언론 재갈 물린 중국. 다음은 교육계 입막음. 10일 홍콩 보안법 시행 후 체포 1순위로 꼽혔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 지미라이와 그의 두 아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서 공포 정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미라이 체포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중국의 다음 타깃은 교육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접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홍콩 비영리 민주주의 매체 더 스탠드 뉴스는 지미라이 체포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장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미디어를 통한 언론 자유와 갑에 이어 교육계에 대한 청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중국 교육인사 청산 예고, 위협받는 홍콩 학술의 자유. 월스트리트 중문판도 지난 7월 23일 홍콩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교사들은 시위 참가를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정치 활동에 참가했던 대학 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홍콩대학 교육위원회는 7월 28일 다이아우팅 홍콩대학 법학과 부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다이아우팅은 홍콩 시민단체 사랑과 평화의 센트럴 점령 설립자로 우산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교사, 교직원회가 홍콩 대학 총장에게 다이 교수의 해임이 정치적 간섭에 의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해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8월 6일 보도했다. 더 스탠드 뉴스는 다이아우팅 교수 해임이 교육계에서 반중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본토 정부의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윤신 홍콩 교육국장은 여러 명의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홍콩 디지털 매체 이니디움은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노출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6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홍콩 경찰의 폭력 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린 홍콩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안팎에서 상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7월 3일 홍콩 교육국이 현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불온 서적을 정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안법에 지지하도록 하는 연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홍콩 민주파 인사가 저술한 서적 9권이 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배출이 중단됐다. 보안법 발효 후 일주일 뒤 홍콩 대학의 한 관리자는 전체 교직원에게 민감한 화제에 대해 토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정치적 관점을 담은 수업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같은 달 8일에는 양윤신 홍콩 교육국장이 교정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사와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민주항쟁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을 교내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홍콩 교육 당국의 보안법 적용 움직임에 일선 학교 교사들도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한 교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그 선을 밟아봐야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보안법을 내세운 중국과 홍콩 교육 당국의 학교와 교사 검열로 홍콩의 학술적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유수 인재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BBC 중문망은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를 바탕으로 홍콩의 대학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부로 명성을 쌓아올렸고 세계 유명 석학과 학생들의 발길이 홍콩으로 이어졌지만 보안법 발효 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상당수 학자들도 홍콩을 떠나야 할 지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내일 전승일의 중국과 핵을 언급한 미국.
매해 8월 말부터 9월 2일까지 미국에서 대일 전승 기념일로 불리던 주간 동안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하와이와 괌, 팔라우 등 미크로네시아 일대 섬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에스퍼 장관이 강조한 것은 중국을 막기 위한 협력이었는데요. 2차 대전 당시 일제처럼 오늘날 중국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가 연합해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여기에 맞춰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중국의 핵전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에스퍼 장관은 하와이 진주만에 위치한 미주리함 기념관에서 대일 전승 기념일 75주년을 맞은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는 전후 75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이끈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희한하게도 두 나라는 2차 대전 당시 4,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후 국제 질서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들이다라. 힘들게 싸워 얻은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더 광범위한 파트너와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이 중국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는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오랜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모든 영내 국가들과 오늘날 국제 질서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미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팔라우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기도 했죠. 팔라우는 필리핀 동쪽의 작은 섬나라로 보통 미크로네시아라 불리는 태평양 일대 작은 섬들 중 하나입니다. 인구도 2만 명밖에 되지 않죠. 이런 작은 섬에 미 국방부 장관이 방문한 것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에스퍼 장관이 직접 이곳과 괌 등에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싶다고 발언했었기 때문이었죠. 이곳에 만약 미국이 미사일 기지를 세우게 되면 남중국해 일대 전역이 미사일 기지 사거리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크로네시아 섬들은 실제 2차 대전 당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들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던 이곳 섬들은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 전쟁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빼앗자 스페인이 독일에 전부 매각하면서 독일령이 됐었죠. 이후 1914년 1차 대전 당시 일제가 독일에게서 빼앗았고 이후 일제가 남양군도라 부르며 군사기지화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전에 일제의 해군 전력 대부분이 위치했던 곳도 이곳의 섬들이었죠. 일제 패망기에 미국은 이 섬들을 하나씩 뺏어나가며 일제 본토 타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일제에게 결정타가 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작전도 미크로네시아에서 시작됐는데요. 원폭을 투하한 폭격기가 발진한 곳이 미크로네시아 섬 중 하나인 북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이란 섬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적이 일제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가 아주 먼 나라든 아주 작은 나라든 상관없이 모두 동참시킨다는 목표하에 동맹 혹은 파트너 국가를 늘리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일 전승 기념일 전날 미 의회에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이 핵무기를 최소 200개 이상 보유 중이고 해마다 2배씩 전력을 향상시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죠. 미 정가에서 불고 있는 대중이염론을 더욱 부채질한 셈입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두 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도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열강의 전면전은 쉽지 않더라도 남중국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국지전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병사들끼리의 육박전과 유혈 사태 역시